다들 그렇게 살아. 이 한마디 혹시 당신의 입에서도 나온 적 없으신가요? 자식 잘 되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건넨 진심 어린 조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이의 방문은 뜸해지고 전화기 너머에선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의 사이에 어째서 이런 높고 차가운 벽이 생긴 걸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아픈 말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를 단절시키는지, 그리고 그 막혀버린 소통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자수성가한 59살 박진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굽었지만 번듯하게 키운 아들을 보면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성 씨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저 답답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작정한 듯 아들을 앉혀놓고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다. 너보다 더 힘들었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도 없이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다들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사는 거라고. 아들은 처음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건 다 정신력 문제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부족해. 라며 몰아가자 결국 참았던 서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뭘 아세요? 아버지 시대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날의 심한 다툼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진성 씨는 아들을 위한 자신의 진심이 왜 이런 비극을 낳았는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박진성 씨의 말은 결코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을 오직 정신력으로 극복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우리 부모 세대의 깊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걸어온 성공의 길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기 때문에 자녀가 다른 길을 가려는 것을 실패 또는 나약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지적하듯 이것은 일종의 학습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부모님께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말을 듣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기에 그것이 자녀의 자존감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생각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것이죠. 결국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은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정답이니 너도 무조건 따르라 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한 심리 전문가의 저서에 따르면 부모의 이런 말은 자녀의 무의식 속에 머릿속의 부모를 만들어 평생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은 자녀에게는 너의 힘듦은 별것 아니야. 너의 고민은 유난스러운 거야. 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것은 자녀가 겪고 있는 감정,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시대적 아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겪으며 부모를 과거의 가치관만 주입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소통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격한 반발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인 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애는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해요. 하지만 한 방송 뉴스에 출연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현상은 대화 단절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차곡차곡 누적된 감정적 단절과 관계의 문제로 인한 결과이자 증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미 부모와의 대화에서 상처받고 깊은 고립감을 느낀 자녀가 자신만의 안전한 세상, 즉 가상 세계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아이는 왜 현실의 대화에서 도망치려 하는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의도가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이렇게 단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63진 최은주 여사님은 30대 딸의 결혼 문제로 매일같이 잔소리를 퍼붓다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딸은 엄마랑 더는 못 살겠다 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서운했지만 막상 딸이 집을 나간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잔소리할 일이 없으니 가끔 하는 전화통화나 주말에 함께하는 식사가 오히려 애틋하고 소중해졌습니다. 이것은 최 여사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자녀가 분가한 후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의 독립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가르침을 멈추고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나의 말하기를 멈추고 자녀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이것이 긍정적인 관계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는 해결책 제시 대신 요즘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니? 그 문제에 대해 내 생각은 어때? 와 같이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묻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정답을 알려주려 하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화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담이 아닌 오늘의 공감을 나눠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무용담은 더 이상 자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무게는 우리가 겪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다들 그렇다 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과거 감정을 공유하며 자녀의 현재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아빠도 내 나이 때 참 막막하고 두려웠어. 지금 너는 오죽할까?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성공 비법이 아니라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내어 사과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당신의 말이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모라는 체면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말이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됐을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결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즉시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상처가 아물고 다시 마음을 열 때까지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시대의 방식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은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감독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응원단이 되어줄 때 끊어졌던 대화는 비로소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의 씨앗을 다시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따뜻한 대화가 다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